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8월 말이 다가오지만 한국은 여전히 햇빛이 뜨겁고 습한 여름날이에요. 어서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고 싶은데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겨울이 되면 또 지금의 여름 날씨가 그리워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뜨거운 여름을 좀 더 즐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팟캐스트를 들을 때쯤 저는 늦은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원래 여름 휴가 때마다 유적지나 체험을 한두 가지씩 계획했었는데요. 이번 휴가는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 큰 계획 없이 떠나볼 생각입니다. 딱 하나 하고 싶은 것은 휴가지가 일출이 멋진 곳인 만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걸 보고 싶어요. 날씨가 좋아서 멋진 사진을 찍게 된다면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해를 의미하는 일과 관련된 단어를 소개해 볼게요. 일의 대표적인 의미는 해인데요. 해가 뜬다는 것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루를 의미하는 날 또는 날짜를 뜻하기도 합니다. 시간이나 하루의 흐름과 관련된 단어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일이 들어간 단어는 정말 너무 많은데요. 제일 먼저 매일이란 단어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 단어는 아주 큰 가치가 있거든요. 쉬운 단어이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매일은 하루하루, 즉 날마다 반복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라고 말하면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지키는 좋은 습관을 갖고 있나요? 저는 좋은 습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좋은 습관을 늘려가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매일 그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나의 가장 깊은 곳의 작은 세포들까지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데 최소한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면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부터 매일 한국어 단어 하나씩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한 단어씩 의미를 알고 예문을 한 문장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2025년이 끝나기 전에 한국어 단어 약 100개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국어 단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매일이란 단어는 이렇게 큰 힘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다음은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가오는 날이란 뜻인데요. 즉, 오늘의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뜻하는 금일, 어제를 뜻하는 작일이란 표현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회사에서 보고서나 공고문을 작성할 때 쓰이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 당일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당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날을 가리켜요. 예를 들어 콘서트 티켓을 예매할 때 당일 현장 수령만 가능합니다 라고 쓰여 있다면 공연이 열리는 그날 현장에서만 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또 당일 배송이라고 하면 주문한 바로 그날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 중에 당일치기란 표현이 있는데요. 치기라는 말에는 한 번에 끝낸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당일치기는 하루 안에 다녀오는 여행이나 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라고 하면 부산에 갔다가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가까운 곳을 당일치기 여행으로 자주 가곤 합니다. 치기가 들어간 또 다른 단어로는 벼락치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벼락처럼 짧은 시간에 급하게 공부하거나 일을 해내는 것을 말해요. 특히 시험 보기 전날 급하게 공부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씁니다. 시험 때문에 어제 벼락치기 공부했어.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종일이란 표현인데요. 종일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제는 종일 비가 왔어요 라고 하면 하루 내내 비가 내렸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말할 때는 모두, 전부를 뜻하는 온을 붙여서 온종일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는 온종일 비가 쏟아졌어요 라고 하면 정말 지겹도록 하루 내내 비가 계속 왔다는 느낌이고요. 아이들이 온종일 뛰어다녀서 너무 피곤했어요 라고 말하면 정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에 소개할 단어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요일입니다. 요일은 한 주를 나누는 각각의 날을 의미해요. 즉,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7개의 요일이 있습니다. 한국어의 요일 이름은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7개의 천체를 각각 하루와 연결해서 요일 이름을 만들었어요. 월요일은 달, 화요일은 불, 수요일은 물, 목요일은 나무, 금요일은 금속, 토요일은 흙, 일요일은 해를 뜻합니다. 어때요? 서양 언어에서 표현하는 요일과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죠? 여기서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평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일에 여행하는 걸 선호하는데요. 주말에는 어딜 가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가 많이 막혀요. 그리고 식당에 가도 항상 줄을 서야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주로 평일 오전 시간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일이 들어간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생일이죠.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보통 양력으로 많이 챙기지만 저희 엄마 아빠 세대는 음력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일이란 글자가 맨 앞에 들어간 단어를 소개해 볼 건데요. 일기, 일상, 일정, 일시 등등 대화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일이 들어간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이 글자는 아주 기본적인 한자이고 모양도 어렵지 않아서 99% 한국인들이 모두 읽을 수도 쓸 줄도 아는 한자예요. 그만큼 많은 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말들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일상 속에서 말해보고 또 예문을 직접 만들어 본다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K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이 영상의 한국어 스크립트 PDF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단어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